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이고, 토요일마다 이분 모셔서 뭐 법리적 해석과 함께 정치적 사건 진단해 보는데 이분 타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거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조국이가 불구속 기소됐네요. 기소가 된 거네 이제. 수사는 이제 그 동부지검에서 이정섭 육부장검사 동부지검에 했고요. 기소는 이제 중앙지법으로. 왜냐하면 이제 조국 주소지가 서초동이니까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했고 결국 이제 그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는요. 판사가 이제 2명인데 옛날에 권덕진이가 범죄는 다 소명되는데 근데 그 중대성이나 뭐 이래가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또 재청구하면요. 박정길 판사가 하거든요. 근데 박정길은 권덕진보다 더 잡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가 소명되는데도 기각했기 때문에 또다시 청구해봤자 기각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속이면 유죄고 불구속이면 무죄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죠. 항상 이게 심내가지고 나중에라도 이제 유죄가 되면요. 그때 법정 구속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법정 구속 남아있기 때문에 무죄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죠. 판사만 제대로 심리를 하면. 그래서 이게 직권 남용은요. 구속 안 된 경우가 없죠. 실제 옛날에 우병우부터 뭐 전부 다 이게 직권 남용은 5년 이하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 이게 그 실제는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이 유죄가 된다면 높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검찰이요. 나머지 공범자들 있잖아. 나머지 공범자들도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 이 말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백운우는 기소될 가능성이 많아요. 백운우는 이제 이거 세 번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백운우는 어차피 이게 청탁을 받아왔잖아. 다만 이제 청탁한 사람은 김경수, 그다음에 윤건영, 청정덕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백운우 정도는 저는 이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조국은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백원우도 이제 그렇습니다. 기소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달라지는데 재판 결과는 뭐 죄는 뭐 다 이건 뭐 입증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뭐 정확하게 명확하죠. 뭐 죄는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부터 그 당시 박형철이나 다 이미 진술을 많이 했고 또 김태우 그 특감 반원 있잖아요. 죄는 다 인정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게 기소가 되면요. 서울대에서도 그 지게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법에 보면 기소만 돼도 그럼 판단이 다 안 나와도 기소만 돼도 그거는 이제 그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공무원법이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게 그 형사 기소가 되면 지게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조문이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그 할 수 있다 재량이처럼 돼 있지만 대부분 이게 그 기소가 되면 지게제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소가 되면 나중에 집행유예 받더라도 무조건 이게 파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파면되면 이게 수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수업권 때문에요. 무조건 이게 그 기소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90% 이상 유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게제를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서울대도 당연히 그 조국이 지게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이트에 가보면 청와대 사이트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조국이 지게제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서명 받고 있는 게 벌써 이제 그 한 5만 명 가까이 목표로. 이 서명 받는 사이트가 진짜 뉴스라는 사이트에 가짜가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에서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조국이는 이제 그 검찰 개혁 사명 하나로 일했는데 이미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마지막 남아 이게 학교까지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구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서명을 지금 이게 받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이게 조국이가 그러면 학생들 어떡하냐 말이야. 학생들에게 수업권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기소가 되면 몇 달 내에 재판회가 유죄가 되면 파면인데 그럼 수업 듣는 도중에 교수가 없어지면 학점이 어떻게 답니까? 따라서 저는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게제가 맞다. 이래 봅니다. 아니 학생들 생각 안 하더라도요. 온 나라를 이렇게 비리로 발칵 뒤집어 놓고선 그거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이죠.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법을 저지른 그것도 법대 교수가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그 사람 불쌍하다는 거예요, 조국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게 바로 대깨문보다 더 심한 게 저는 대깨조라 봅니다. 대깨조. 대깨문도 심한데. 네. 근데 대깨문보다 대깨조는 더 합리성이 없고 상식이 없고 그런 이런 게 광신자적인 집단이고요. 네. 근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이 있잖아요. 네. 조국이가 이제 뭐 수사 도중에 인권 침해 당했다고. 네. 청와대 20만 명 넘었죠. 네. 그랬더니 청와대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죠. 네. 사법부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게 청와대에서는 안내가 이거는 사법 우리가 청와대에 관여 못하니까 결국 이 인권에 직접 하든지 이렇게 반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청와대는요 인권에다가 협조한다고 7일 한 번 또 공문 보내고 그 다음에 9일날은 더 심하게 아예 이첩 이래가지고 하급 기관 다루듯이 이첩을 하니까 나중에 문제되고 막 인권단체 15개 들고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게 착오로 보냈다가 해소하고 예. 이런 식으로 쇼를 하고 그래도 이게 이첩이 하나는 돼 있잖아요. 예.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인권위원회도 청와대의 그 하부 기관으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 이게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좌파 인권단체들까지도 이건 너무 심하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인권위 압력려 가지고 조국이가 인권 침해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말하지만 조국이는요 가장 이 혜택을 누린 사람이에요. 조국이는 수사 과정에 포토에 한 번도 안 썼죠. 조사받다가 이게 아프면 집에 맨날 갔죠. 네. 아니 본인이 이게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이게 피해 사실이 공표가 안 된 거고 네. 그리고 이 본인은 묵비권 다 행사했는데도 아무 불이익도 안 받고 네. 가장 이 황제 소환 황제 수사 받은 사람이 인권 침해 당했다면 그럼 이게 조국의 인권 침해 당하면 우리나라 피해자 중에 인권 침해 안 당한 사람이 어디냐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갑 한 번도 안 채웠잖아요. 한 번도 안 채웠죠. 수갑도. 뭔 놈의 인권 침해야. 아 이재수는 뭐 심사 받으러 가면서 수갑 채우고. 그러니까. 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죠. 야, 요거는 문제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그 송철호 건. 예. 조금 전에 한 게 이제 유재수 건 유재수 저거 한 건이고. 거고요. 네. 송철호 건 이게 두 가지가 엄청난 누수가 나온 게요. 지금 청와대가요. 아예 노골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니 핑계도 안 대고 거부하더만 이게. 이런 경우가 역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오죽하면요. 판사들 중에도 이게 그 좌파 판사 많죠. 네. 그 중에 판사 사이트 중에 2판 4판 야단법석 네. 2판 4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게 그 좌파들이 한 600명 들어가 있는 게 판사 사이트인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 쫙 봤더니 야 청와대가 해도 너무하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이게 뭐 불법이다 특정이 안 됐다 해가지고 거부하고 있으니 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예. 이 영장은 적법하게 특정이 돼 있고 예. 거짓말 이게 다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다 이게 압수수색 그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청와대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그렇죠. 그걸로 이게 추가하면 되네. 공무집행 그렇죠. 방해. 그걸로 이게 처벌할 수 있는 네. 아주 이게 심각한 지금 사안이 네.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검찰은 법무비서관하고 네. 압수수색 어떻게 할래?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법무비서관이 판사하다가 현재 왔는데 김영식이라고 네. 끝까지 이게 답을 안 하고 검찰을 무시하고 있어요. 협의를 안 해.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검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결국에 추가 인지하지 않을까 네. 이래 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인가요? 네. 진술을 했더만. 아, 그것도 이게 크죠. 박형철이가 불었어. 이제 그 윤석열하고 제일 친한 원래는 이게 윤석열이가 팀장할 때 국정원 그때 부팀장이 박형철 아닙니까? 네. 자기는 뼛속 깊이 검사거든요. 네. 이미 조국이나 문재인이 떠나가 네. 이미 윤석열 쪽으로 많이 협조하고 있고 그게 그 동부 아까 유재수 건에도 협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송철호 건 있죠. 예. 본인이 딱 자백했잖아요. 본인이 이게 그 울산지검에 전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 있잖아. 이걸 이게 청구해라. 청구해라고 안 이거는 이게 했다고. 10일날 가가지고 진술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빼도 못하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가장 심각한 게 제가 이제 그 수사팀 후배한테 들었는데 야 이게 그 문재인이가 주범을요 네. 명시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이 송철호 건은요 아. 피해자가 18명이거든요. 네. 근데 피해자가 18명 청와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가 공소를 할 때는 항상 이게 그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누가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 이런 게 육하원칙이 있잖아. 예. 그럼 이게 누가 왜 이 범행을 저질렀는가 이 동기를 적어야 되죠. 예. 근데 이 동기는 문재인이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 문재인이 빼고는 나머지 18명의 피해자가 굳이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불법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예. 이거는 이게 결국 문재인이가 30년 지기인 형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고 이런 이게 문재인의 지시하에서 18명의 청와대가 전부 이게 불법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명 수사도 하고 네. 공약도 지원해주고 네. 여러 가지 그다음 후보도 단일화시켜주고 이런 게 지원 아닙니까? 따라서 범행 동기에 문재인이를 명시해야 된다. 이게 지금 수사팀의 의견이고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왜 최순실하고 최선하고 할 때 이영렬 특수본이 예. 괜히 이게 최순실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문재인을 공범으로 기소하면 이번에는 뭐 대통령이니까 수사 안 해도 나중에 임기 끝나면 조사하는 아주 이게 그 중대한 문제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 박경철이가 큰일 했네. 그럼. 예. 저기 친구라면서 송경호. 예. 이번에 뭐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 대놓고 예. 윤석열의 취임사를 읽으면서 헌법 위반이다 들이받았네. 예. 아유 멋있습니다. 성경호는 아주 이게 그 제 대학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동기동창. 동기고 옛날에 그 수사도 많이 3차장이죠. 특수부장 하다가 근데 이번에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에 오가지고 예. 이제 간부들 다 모아놨고 차장들을 한마디씩 다 하고 예. 부장들은 손들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차장은 다 의무적으로 한 말씩인 거예요. 예. 근데 송경호가 3차장인데 예. 윤석열의 취임사 있죠. 예. 지금 7월 달에 예. 딱 그 구절을 인용했는데 뭐냐면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 바로 말이지 딱 떨어지는.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요걸 이게 송경호가 탁 인용하니 이성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지금 이게 이성윤이가요. 남자. 재밌는 게 예. 자기가 이제 그 검찰국장 하면서 직제를 다 개편한다. 예. 자기가 만들었잖아. 예. 검찰 직제를. 그래서 이제 그 사시방계 수사부 중에 13개 없애고 다 없애잖아요. 예. 자기가 만들어놨고 이제 의견 수렴하러 떠왔더니 차장 부장들이 없애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 의견을 윤석열 할 때 없애면 안 됩니다. 이게 의견이다.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달 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린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게 자가당착이다. 자당착. 예. 이런 게 표현을 쓰고요.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수사부서 없앤 것 중에 가장 문제가요. 예. 남부지검의 정권범죄의 합동수사단입니다. 정권 범죄. 주식 범죄. 주식. 아 증권. 주식. 난 또 문정권 범죄인 줄 알았지. 이게 주식, 왜 증권.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게 신라젠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신라젠은 단군 이래 제가 최대의 사기 사건 10조가 넘다 했죠. 예. 이게 전부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에요. 부산대 의전하면 조국 딸, 그다음에 이번에 뇌물로 기소됐죠 노한중 의료원장. 예. 그다음에 그 조국이도 많이 연루됐지만 유시민이 오른팔 핵심 중에 핵심이 신라젠에 거의 뭐 중요 주준대지 구속돼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신라젠을 하다 보면 유시민 외에 조국 엄청나게 부산파들이 걸려드니까 이 정권범죄 수사단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 예.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사단을 왜 없애느냐 말이에요. 이 합동수사단은요 회계사부터 정말 이게 주식 전문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쟤들에게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 부패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둬야 되는데 그렇지. 이 수단을 왜 없애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이런 거죠. 아니 부산파들이 이제 신라젠으로 이제 많이 가겠구만요. 아 그렇죠. 예. 아마 이제 그 워낙 10조 이상이니까 예. 뭐 유시민 아까 조국 라인도 있고 여러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그 직제 개편을 보니까 예. 변호사 단체도 너무 심한지 이번에 그저께 들고 일어났다. 변호사 단체가 130명인데 예. 근데 제가 이름 보고 깜짝 놀란 게 변협 회장들이 5명이가 올라가 있더라고. 아, 그럼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제가 다 찍었던 사람들이 다 됐는데 그때 많이 됐더라고. 지금 뭐 변협 회장 이찬희 변호사도 저하고 20년 옆집에 살지만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에 저는 변협 뭐 하창우 변협 회장, 김현, 뭐 신영무, 청기용, 함정호 이런 게 변협 회장도 많은데 이명재라고 우리 유명한 검사 있잖아요. 이명재 예. 총장 후보로 예. 이명재 예. 그분들이 검사장도 있고요. 예. 또 이게 여성으로 최초된 조희진 예. 이런 이게 130여 명의 변호사들도 오죽하면 이게 검찰 인사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후퇴되는 우려한다. 이런 게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 진보 판사들까지 다 이게 안 된다는 거니까요. 예. 뭐 이성윤이는 이제 리더십이 이제 뭐
무너졌다고 중앙지검장으로서의 리더십 무너졌다고. 그렇죠. 봐도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사가 있으니 아. 바로 이제 이거 다음 주라도 설 전에 아하. 인사할 때요. 그럼 이게 1, 2, 3차장 다 바꾸고 자기 사람으로 부장도 쫙 바꾸고 하고. 자기 사람 중에 핵심은 진재선이라고요. 30기인데 검찰 과장이에요. 오호. 자기가 검찰국장 할 때 데리고 있던 핵심 진재선 이 사람을 이게 2차장 정도 갖다 날 것 같아. 한번 보십시오 인사. 예. 또 이게 제 예언이 맞는지. 지난번에 다 맞췄잖아. 2차장이든 2차장이 핵심이고 3차장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딱 갖다 나면 자기가 이제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라인으로. 아하. 근데 그래봤자요. 제가 보기에 자기 라인 추미애나 문재인 라인은 1, 20%고요. 대부분의 검찰은 윤석열 지금 라인이다. 이래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꼭 가고 싶은 거는 청와대 있죠. 네. 청와대가 이게 완전히 법치를 망가뜨리면서 한마디로 이게 문재인이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이게 청와대가 법 어긴 걸 제가 요약해볼게요. 조금 전에 한 것도 네. 초법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인권위를 이첩을 해가지고 네. 오히려 조국이를 수상 검찰을 갖다가 좀 혼내주라. 인권이라는 게 검찰이 있잖아요. 조국 수사할 때 인권 침해하면 네. 오히려 이게 고발해버립니다. 검찰을. 네. 인권위가. 그 정도 이게 권한이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인권 침해 그 인권위를 하부기한 취급한 거. 이것도 이게 법을 어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압수수색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거부한 거.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직제 개편도 청와대가 다 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근데 재밌는 게 직제 개편 전에 검찰 인사할 때 제가 2명이 했잖아요. 네.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 예. 그다음에 그 최강욱이라고 기억나죠? 예, 예. 최강욱이 조국이 위조해 준 거 있죠. 그 두 그게 개 다 죽으려고 공직기강 하는 비상이죠. 예. 근데 오늘 또 뉴스에 어제 좋은 게 나왔습니다. 예. 최강욱이는 소환해도 안 오죠. 예. 기소한다. 아. 최강욱이 되게 기소. 안 와도 기소한다. 기소. 예. 안 와도. 위조로. 그러니까 최강욱이 되게 기소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청와대가 완전히 뭐 법을 갖다가 막합파식으로 법을 이게 무시하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오라면 소환도 안 오고 인권이 압력을 이어가지고 막고 직제를 마음대로 이게 바꿔버리고 이런 식의 청와대가 막합하는 걸 한마디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때 판결이 나오잖아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을 때는 탄핵밖에 없잖아요. 탄핵이지. 그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탄핵으로. 네. 그 외에는 이게 법이 아니, 없는 뭐 거죠. 법을- 이렇게 막갑하식으로 뭐 아니 압수수색 조폭이 아니 그 조폭이에요? 네. 여기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법 필요 없는 거. 조폭 그렇습니다. 조폭 집단이야.